네, 이번 시간에 함께 살펴볼 처방은 심장 기능 부전, 우리가 줄여가지고는 심부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심부전에 사용되는 약들을 처방전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첫 번째 처방전에 여기 좀 보시는 것처럼요, 심장 기능 부전이 있어서 약국에 찾아온 환자들의 처방은 다른 어떤 환자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도 약을 쓰는 종류가 많은 편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여기에 더해가지고 뭐 라니티딘이라든지 아니면 프로톤 펌프 인히비터라든지 이렇게 다른 약들, 뭐 이렇게 위장에 쓰는 그런 약들이 추가가 되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을 빼놓고 생각을 해봤을 때도 굉장히 여기 사용되는 약이 많습니다. 제 경험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제가 사실 또 캐나다 약국에 오래 있었잖아요. 근데 캐나다 약국에 있을 때도 이쪽의 환자들이 굉장히 많죠. 그 동네에는 정말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환자가 안 오다가 병원에서 퇴원을 해가지고 처방전 정말 약이 쭉 여러 가지 종류가 써 있는 처방전을 들고 약국에 오면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굉장히 궁금해하게 되는데 처방전을 보면 대체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어느 정도는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환자들한테 물어보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설명을 해주죠. 병원에 한번 입원했다가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하트 페일리어라고 해서 심부전의 약들을 굉장히 많이 쓰게 되는데 한번 여기 실제로 나와 있는 처방리에 1번의 환자, 이 환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한번 그걸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약이 5가지가 나와 있는데 사실은 심부전이라는 이 내용이 굉장히 어렵죠. 심장이라는 부분으로 갔을 때는 정말로 어렵고 공부하려고 또 이렇게 책을 들춰보면 정말 공부하기가 싫을 정도로 어렵고 복잡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사실은 우리가 약대를 다니면서 주로 주목을 했던 부분은 약물에 대한 부분인데 심장 기능 부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심장의 해부학이나 생리학 쪽하고 관련되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책을 읽다 보면은 그런 용어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정리가 잘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이 강의를 통해서 약사님들께서 이제 처방전을 보고 약물들 하나하나를 살펴보시다 보면 아마도 다음번에 어떤 환자가 이런 처방을 들고 왔을 때 또는 관련되는 공부를 하셔야 될 때 그 내용을 훨씬 더 쉽게 이해를 하고 정말 재미있게 상담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강의에서 초점을 맞추는 부분도 뭐냐면 이 내용을 복잡한 내용을 있는 그대로 공부를 하시는 것도 재미는 있겠지만 환자한테 전달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환자한테 상담할 수 있도록 간결하면서도 쉽고 재미있게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처방전에서 먼저 약을 한번 분리해 볼게요. 여기 나와 있는 약 중에서 어떤 게 지금 심장 기능 부전 때문에 쓴 약이고 어떤 게 관련되는 기저질환 약일까요? 보시면 심장 기능 부전 관련해서 쓴 약은 3가지입니다. 디고신정이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딜라트렌, 그 다음에 디오반이 있습니다. 이 3가지 약이 심장 기능 부전에 지금 사용이 된 거고요. 나머지 2개는 뭐냐? 아스피린하고 클로피도그렐이 사용이 됐다는 건 뭐냐면 이 환자가 아마도 뇌졸중을 겪었거나 해서 거기에 대한 예방약으로 썼을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스피린하고 클로피도그렐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사실 심장 기능 부전 때문에 쓴 건 아니죠. 그래서 어떤 경우 이런 게 나오냐면 환자가 주말 동안에 뇌졸중이 와가지고 병원에 가서 입원을 했어요. 그래서 뭐 이제 빠르게 퇴원하는 경우에는 뭐 한 일주일, 열흘 지나가지고 퇴원을 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퇴원하면서 이런 약들을 주르륵 가지고 퇴원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지금 아스피린하고 클로피도그렐을 썼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하는 것보다는 그 다음 2번째 처방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2번째 처방을 보시면 조금 더 복잡해진 걸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아스피린하고 그 다음에 플래빅스, 뭐 브랜드냐 지네릭이냐 그런 차이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추가가 된 약이 있죠. 여기에 처방전에 지금 발사탄이 쓰여 있는데 2번째 처방전에는 페닌도프릴, 즉 아서틸정이 처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콩코르정, 비소프롤이 처방이 되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리피터가 있는데 아토바스타틴이 여기 사용이 된 거는 이건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려주기 위해서 사용이 된 거고
기저 질환의 어떤 위험성을 감소시켜주기 위한 그런 처방이지 이것 자체가 심장 기능 부전, 즉 하트 페일리어 처방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소켓이 처방이 되어 있는데 이소켓 처방 캡슐 이건 아이소소바이드 우리가 모노나이트레이트가 있고 다이나이트레이트가 있는데 그 중에서 다이나이트레이트죠. 보통 이제 모노나이트레이트가 조금 더 부작용은 덜한데 약값이 비싸고 하기 때문에 모노나이트레이트를 쓰는 경우를 많이 못 보게 되고 ISDN이라고 그래가지고 줄여서 우리가 ISDN이라고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소소바이드 다이나이트레이트가 사용이 되어 있는데 이 아이소소바이드 다이나이트레이트 이게 여기에 사용된 것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저 질환을 생각해 보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처방입니다. 즉 이 환자가 아마도 협심증 같은 걸 앓고 있었을 거다라는 걸 추정을 해볼 수가 있죠. 자, 역시 두 번째 처방, 첫 번째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마찬가지로 이 사람도 뇌졸중이나 이런 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아스피린하고 클로피도그레를 썼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약들 중에서 여기에서 특히 페린도프릴하고 비소프로롤 이 두 가지가 심부전 때문에 사용이 된 약이라는 걸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하나 질문을 드려볼게요. 심장 기능 부전에서 지금 첫 번째 처방, 두 번째 처방 보셨지만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리기를 심장 기능 부전이다라고 한다면 약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 적어도 5가지, 6가지 약이 나오는 걸 보시게 되는데 심장 쪽에 사용되는 약들만 그렇게 많이 쓰게 되거든요. 왜 그럴까요? 왜 심부전에 이렇게 쓰는 약이 많을까요? 질문을 드려보고 답을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세 번째 처방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 처방을 보시면 이번에는 첫 번째, 두 번째하고 또 차이가 있는 게 지금 첫 번째 처방에도 디곡신, 우리나라식 발음하면 디곡신인데 원래 발음은 디작신이거든요. 이 약이 지금 들어있었는데 세 번째 처방에는 보시면 아스피린이나 클로피도그렐이 안 들어있고 뭐가 들어있냐면 와파린이 들어있습니다. 와파린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발사탄이 맨 앞에 1번 처방에 들어있었는데 그 대신에 로잘탄이 들어있죠. 뭐 이건 큰 차이가 아니고 같은 클래스니까. 자, 그렇다면 이 환자의 경우에 특이한 건 뭐냐면 세 번째 환자의 경우에는요. 아스피린을 쓰고 있는데 와파린을 같이 썼어요. 그렇죠? 물론 아스피린이 저용량으로 100mg짜리를 쓰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파린을 썼습니다. 아스피린하고 클로피도그랄 쓰는 것까지는 이해를 할 만한데 아스피린에도 와파린을 썼다. 그러면 출혈의 위험이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출혈 위험이 증가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같이 써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아스피린만을 쓰거나 또는 아스피린하고 클로피도그랄을 같이 쓰는 경우에 비해서 일단은 와파린을 썼을 때가 훨씬 더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을 감소시키는 확률이 더 높습니다. 즉 약의 효과를 놓고 봤을 때는 이 와파린을 쓰는 게 아스피린, 클로피도그랄을 합친 것보다도 더 좋다는 얘기야. 그런데 그렇다면 그냥 와파린만 쓰면 좋았을 텐데 아스피린까지 같이 썼죠. 그렇게 쓰는 환자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환자가 다 그렇게 쓰는 건 아닌데요. 출혈의 위험에 비해서는 뇌졸중, 특히 이제 허혈성 뇌졸중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혈관이 뇌에서 막혀가지고 피가 공급이 안 되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말하자면 이익이 더 크고 위험이 더 적다고 판단이 될 때는 이렇게 두 개의 조합을 같이 쓸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두 개 같이 썼다고 해서 병원에 문제를 삼았다가는 이제 무슨 얘기하는 거냐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스피린하고 와파린을 쓰는 게 모든 면에서 공인이 되어 있는 처방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환자의 경우에 있어서 리스크하고 베네핏하고 두 개를 저울질을 해봐가지고 베네핏이 더 클 때만 쓸 수 있는 처방입니다. 세 번째 처방은 이제 그런 면 말고 나머지 면에 있어가지고는 다른 특이사항이 별로 있지는 않아요. 다만 아스피린하고 와파린을 쓸 때는요. 와파린을 저용량을 쓰는 것보다는 조금 용량을 위쪽으로, 고용량 쪽으로 쓰는 게 그나마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처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처방에서 살펴보실 내용은 뭐 네 번째는 사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하고 비교해가지고 큰 차이가 없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뭐 와파린도 사용이 됐고 다 있는데 네 번째 처방의 특기사항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ACE 이니비터 중에서 에날라프릴을 썼죠. 그 에날라프릴이라는 이 약은
다른 약에 비교해서 봤을 때 단점이 있는 약이에요. 명확하게. 어떤 단점이냐면 이 약이 처방이 났을 때 눈여겨 보시면 이 약은 한 번 쓰는 게 아니라 하루에 2번을 씁니다.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약을 먹는 가지수가 많으니까 하루에 2번을 먹어도 괜찮을 것 같지만, 그리고 사실은 우리나라 환자분들은 하루 2번 정도는 잘 드세요, 약을. 그런데 외국 사람들은 하루에 2번 먹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제일 크게 봤을 때는 어떤 차이냐면요. 외국에서 이런 식으로 약을 먹는다 그러면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이런 약 먹을 때 약병이 다 하나씩 있어요. 다 하나씩 약병이 있어서 여기서 하나씩 까서 하나 꺼내서 먹어야 되거든요. 그걸 하루에 2번, 3번 하기 싫은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다 약봉지 안에다 넣어가지고 그것만 탁 뜯어서 먹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하루 2번, 오케이, 그것까지는 봐줄만 한데, 캐나다나 미국에서는 이걸 하루에 2번을 다 까서 먹는다? 그리고 또 이렇게 처방이 나와 있을 때 전부 다 2번이 아니죠. 보시면 어떤 거 하나만 2번이에요. 네 번째 처방 보시면은 여기 지금 에나프린정, 즉 에날라프릴 하나만 하루에 2번이거든요. 이런 게 굉장히 귀찮은 거죠. 습관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처방의 특징이, 그래서 여기서 하나 정리할 건 뭐냐면, 그런 면에서 이런 식으로 베조텍, 에날라프릴 이걸 하루에 2번 쓰는 처방이 하트페일리어 환자한테 나오는 건 별로 좋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하루에 한 번 쓰는 엑스인, 예를 들어 가지고 트리테이스 같은 약이라든지 라미프릴이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루에 한 번 쓰는 약이 2번 쓰는 약보다 훨씬 더 이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네 번째 이 처방전에서 주목하셔야 될 건 뭐냐면 1번, 2번, 3번 처방전에 없는 약이 하나가 있죠. 뭐가 있냐면 라식스, 즉 퓨로사마이드, 이뇨제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뇨제 하면 또 하트페일리어에 우리가 많이 쓰는 약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네 가지 처방전을 보셨는데 이 네 가지 처방전의 의미에 대해서는 강의에서 계속 설명을 하나씩 드릴 건데요. 그 처방전에 대한 이해를 더하기에 앞서가지고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약국에 하트페일리어하고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한 두세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가 있냐면요. 심장 기능 부전, 즉 하트페일리어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는 얘기예요. 왜 그렇냐? 왜 심장 기능 부전이 증가를 하느냐? 올해도 뉴스에 작년에 뉴스에 떴었어요. 2014년 뉴스에 뭐라고 떴냐면 이제 심장 기능 부전 환자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연평균 4.5%가 증가를 한다. 특히 남성은 증가율이 한 7.1%가 되고요. 여성 같은 경우에 3.0%. 그래가지고 남자가 증가율이 더 높은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왜 심장 기능 부전이 계속해서 증가할까요? 이게 증가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약국에 환자들이 계속해서 심장 기능 부전 처방전을 들고 찾아오는 확률이 더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러냐면 일단 인구의 노령화하고 관련이 됩니다. 남자분들이 왜 심장 기능 부전 환자가 늘어나느냐? 뒤집어서 얘기하면 남자가 옛날보다 더 오래 산다는 얘기예요. 여자는 옛날부터 오래 살았고 남자가 요새 좀 더 오래 살고 있다는 얘기죠. 노인 인구가 증가를 하면 노인이 됐을 때 그냥 쉽게 얘기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장 기능 부전 하면은요. 제일 쉽게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서두에서 질문 하나 드렸었잖아요. 심장 기능 부전하고 관련해 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궁금해하게 되고 하는데 왜 심장 기능 부전이 제일 복잡하고 제일 중요한 심장 질환이 되냐면 쉽게 말씀을 드리면 심장 기능 부전은 모든 심장 질환의 종착역이에요. 종점이에요. 여기까지 갔으면 거의 다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는 분들은 누구냐면 그 기저질환, 심장병을 가지고 오랫동안 알아온 분들이 끝에 이제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착역까지 가면 안 되니까 그 전에 약을 쓰고 예방을 하고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분들의 숫자가 늘어나요. 그 원인 중에 하나는 나이 때문이고,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인구가 고령화가 되고 노령화가 되고 하면은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하트어택이 왔다 그랬을 때 오면 바로 사망할 가능성이 높았는데 요새는 워낙 의술이 발달해가지고 그걸 살려놓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이후에 또 시간이 한 3년, 4년, 5년 지나가지고 심장 기능 부전 오고 이런 확률이 증가를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이제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요. 하나만 짚고 넘어가면 이런 식으로 처방전에 약이 굉장히 개수가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장기 처방으로 올 거거든요. 이 경우에 보나마나. 사실 이제
이 환자들이 약국에 많이 왔을 때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기분이 안 좋다는 게 우리나라 약국에서 참 현재 딜레마예요. 왜냐하면 이게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처방이 하나, 둘, 셋, 넷, 5건이면 5건으로 해서 조제료가 5건이 나오기 때문에 좋은데 우리나라는 이걸 그냥 다 모아가지고 개별 포장까지 해서 유닛 도수로 멋지게 해줌에도 불구하고 조제료는 한 건. 그거 가지고도 뭐 많이 주네 하는 그런 비판이 막 나오고 하니까 굉장히 마음 아픈 그런 상황인데 실제로는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이런 처방전 가지고 들고 오면 굉장히 약사들이 속으로는 좀 좋아하죠. 물론 환자한테는 안 되는 일이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간에 뭐 장기 처방이든 아니면 지는데 뭐 복잡하든지 간에 환자가 늘어날 거라는 건 앞으로 불을 보듯이 뻔한 그런 상황이니까 이 환자들을 잘 관리해 줘야 될 텐데요. 일단 이면에 있어 가지고는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요. 약사님들이 처방전을 받았을 때 개념이 정리가 잘 안 돼 가지고 뭘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시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거는 용어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용어가 거꾸로 너무 많다는 얘기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심장 마비. 그러니까 영어로 뭐 하트 어택이 왔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쓰는 용어가 있고 전문 용어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심장 기능 부전하고 심장 기능 질환하고 차이는 뭐냐? 심장병의 차이는 뭐냐? 이것도 헷갈리고요. 또 하트 어택하고 하트 페일리어하고 차이가 뭐냐? 심장 발작이라고 그러죠. 옛날에는 우리가 심장 마비란 말을 썼었는데 요새는 하트 어택 그럼 심장 발작 이렇게 쓰거든요. 이게 더 맞는 번역이에요. 이거하고 하트 페일리어의 차이점은 뭐냐? 그다음에 심장 기능 부전의 주원인은 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정리가 되어 있어야 그래야지 그 나머지 약물들에 대한 거를 우리가 고객 상담도 할 수 있고 그 질환에 대해서 환자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하는 건데 이게 정리가 잘 안 돼 있어요, 사실. 그러면 심장 기능 부전하고 심장 질환하고 차이는 뭐냐? 이건 아주 쉽습니다. 제가 아까 질문 드리고 답을 살짝 드렸지만 심장 질환의 종착역이 심장 기능 부전이에요. 그래서 심장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고혈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치료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열심히 안 하고 계속 게을리 약도 잘 먹었다 안 먹었다 하고 담배도 끊으려니까 끊지 않고 계속 술도 마시고 계속 앉아있고 운동도 안 하고 그게 처음에 5년 괜찮고 10년 괜찮고 했지만 65세, 70세, 80세가 되면서 80세가 넘어가면 현격하게 심장 기능 부전 환자들이 증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축적이 된 심장 질환이 결국 종점에 도달을 하는 게 심장 기능 부전 이렇게 정리하시면 아주 이해가 쉽겠죠. 그다음 두 번째로 하트 어택, 즉 심장 발작하고 하트 페일리어의 차이는 뭐냐? 이것도 쉽습니다. 딱 적어놓으세요. 하트 어택은 뭐냐? 심근경색이에요. 그러니까 하트 어택이 왔다. 이걸 다른 말로 바꿔서 마이오카디얼 인팍션입니다. 그러니까 하트 어택은 짧게 줄여서 MI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세요. 근데 왜 하트 어택이라는 말을 쓰느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미국의, 영국의, 캐나다의 일반인들이 이해하기에 마이오카디얼 인팍션은 너무 힘들어요. 일반인들은 마이오카디얼 하면 이게 심근, 인팍션 하면 경색 이거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마찬가지로 심근경색이라는 말을 이해를 정확히 하는 그런 사람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나마도 한자를 쓰기 때문에 좀 이해하기가 쉬운데 하트어택으로 쉽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심장 발작이라는 얘기를 쓰는데 의외로 또 우리나라에서는 심장 발작하고 심근경색하고 심근경색이 또 어떻게 보면 발음하기도 쉽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외국은 좀 다른데 아무튼 영어로 된 문헌을 읽다가 하트어택이 왔다. 그럼 얼른 머릿속에서 이걸 MI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러면 MI가 왜 이거하고 하트 페일리어가 헷갈리느냐? 하트 어택이 와서 즉 마이오카디얼 인팍션이 와서 병원에 한번 입원했다 나오면 거의 10중 8구 이 사람은 하트 페일리어 상태가 되죠. 만성으로 심장 기능 부전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혼동이 됩니다. 쓰는 약도 뭐 비슷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마이오카디얼 인팍션이 왔을 때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거야. 그죠? 그때 쓴 약이 있을 거고 퇴원을 했을 때는 이제 여기 있는 이런 약들을 심장 기능 부전 약들을 쓰게 되기 때문에 환자가 분명히 겪었던 거는 심장마비 또는 심근경색 또는 심장 발작임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퇴원해서 쓰는 약을 봤을 때는 하트 페일리어 약을 많이 쓰게 되는 거죠. 심장 기능 부전의 주 원인은 뭐냐? 이거는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죠. 심장 기능 부전의 주 원인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만성적인 심장 질환이 오래됐을 때 그런 것들이 다 원인이 됩니다. 여기서 하나만 짚고 넘어갈 거는 그러면 심장 기능 부전이라는 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심장 발작이 와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이런 것들 마이오카드 인팍션이라든지 심근경색이요, 아니면 뭐 협심증이라든지 협심증 중에서도 언스테이블하다고 그래서 이제 불안정한 그런 협심증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와가지고 병원에 실려갔다가 나오는 사람들만 심근 하트어택 입고 나가지고 이제 그런 심장 기능 부전을 겪게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심장 기능 부전을 겪게 되는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겪게 되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계속 만성 질환이 있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심장 기능 부전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모든 게 다 심근경색 때문에 그런 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심장 기능 부전은 여러 가지 총체적인 심장 질환의 최종 결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심장이 효과적으로 뛰지 못해가지고 심장에 있는 근육에서 필요로 하는 산소를 제대로 공급할 수 없으면 이제 심장 기능 부전인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정지가 된 상태냐? 그거진 않아요. 정지가 된 상태가 아니라 펌프질을 하긴 하는데 필요한 요구량만큼을 못하는 게 심부전입니다. 그래서 발생 원인은 굉장히 많아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관상, 동맥 질환, 고혈압, 당뇨병, 비만, 심장 판막 질환 이렇게 뭐 많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모든 질환이 끝부분으로 가면, 이걸 막 10년, 20년을 겪어가지고 이제 말기가 되면 그때 하트 페일리어, 즉 심장 기능 부전이 일어납니다. 보통 이제 50세 이하에서는 그래서 심부전이 흔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50세에서 70세가 되는 그 사이에 많이 나타납니다. 가장 주된 원인을 여기에 뭐 이렇게 나열된 건 재미가 없잖아요. 나열된 것 중에서 가장 가중치를 두고 중요한 거 두 가지를 잡아낸다면 역시 심근경색하고 그리고 고혈압입니다. 그래서 심근경색하고 고혈압이라는 얘기는 둘 다 뭐냐면 혈관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혈관 건강에 위협을 주는 그런 요소들은 전부 다 이 심부전의 위험 요소가 되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심부전의 경우에는 이 심부전을 유발하는 질환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이렇게 나열된 건 재미가 없으니까 그 중에 좀 중요한 부분들을 그림을 보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요, 여기에 관상 동맥 질환하고 고혈압이 나와 있죠. 관상 동맥 질환은 생긴 게 뭐 이렇게 사자갈기나 관처럼 생겼다 뭐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이 관이라는 게 길다란 관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이런 관 얘기하는 거죠. 면류관 같은 거, 이렇게 태양으로 얘기하면 이 태양의 주위에 이렇게 불길이 이렇게 있는 요걸 갖다 코로너리라고 그러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런 모양으로 뻗어나가는 혈관을, 여기 그림에 보시면 혈관이 쭉쭉 뻗어나가 있죠. 그걸 관상이라고 그러는데 지금부터는 관상이란 말보다 더 쉽게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요새는 관상 동맥 질환 하면은 사람들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심장 동맥 질환 하시면 더 쉽습니다. 즉 심장에 피를 공급하는 동맥, 이렇게 이해하시면 굉장히 쉽겠죠. 그래서 심장의 근육에도 동맥 피가 흘러가야 되죠. 산소하고 영양분이 가야 되는데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관상 동맥 질환일 때 문제가 일단 생기고요. 두 번째가 고혈압이죠. 고혈압 환자는요, 정상인에 비해 가지고 심부전이 일어날 확률이 무려 4배가 더 높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관상 동맥 질환이라든지 고혈압이 있을 때 이게 당장 문제를 일으키지 않더라도 놔뒀다가는 나중에 5년, 10년 지났을 때 심부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잘 잡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슬라이드에 보시면 주요 질환이 심방세동하고 심장 판막 질환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심방세동의 문제는 여기 있는 와파린하고도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심방세동이라고 그러면 영어로는 atrial fibrillation이라고 그러고요, AF라고 줄여서 쓰기도 하는데, AF라고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심장을 가볍게 그냥 그려보면 위쪽에는 심방이 있고, 그죠? 아래쪽에는 심실이 있잖아요.
그래서 위쪽에 심방, 심실 사이에 판막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심방에서 피를 흘려 보냈다가 나중에 그게 심실로 들어오죠.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우심방에서는 우심실로 피가 가서 우심실에서 내보낸 피는 좌심방으로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순환이 되는데 심방세동이라는 건 뭐냐면 보통 이제 심방하고 심실 사이에서 리듬이 딱 맞춰져가지고 심방 쪽에서 먼저 심장이 수축을 하고 나가지고 심실이 한꺼번에 수축을 하면 안 되니까 위쪽에 있는 심실, 에이트리엄이라고 그러죠. 심방 여기에서 먼저 한번 쫙 짜내주면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벤트리클 아래쪽에 있는 심실에서 그 다음에 리듬 맞춰가지고 짜줘야 되는데 이 사이에 뭐가 있냐면 AV 노드라는 게 있죠. 여기서 잠깐 쉬어줘야 돼요. 잠깐 쉬어줘야 되는데 너무 위가 빨리 뛰게 되면 물론 여기서 쉬어주니까 아래쪽에서는 그래도 정상적으로 뛸 수 있는데 여기가 너무 빨리 뛰게 되면요 아래쪽도 나중에 같이 빨리 뛰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이 심방 쪽에 여기에 부정맥이 생겨서 너무 빨리 뛰게 되면 약을 써야 되는데 모든 경우에 약을 쓰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이에 AV 노드라는 게 있어서 걸러내주기 때문에 모든 경우에 약을 쓰지 않아도 되는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한 번 쓰러진 사람은 그 다음에 그때부터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심방세동이라는 부정맥이 있는데 그냥 그 증상을 잘 자각을 못하겠고 뭐 별로 문제가 없고 하면 약을 쓰지 않고 기다려보지만 한 번 쓰러진 사람은 무조건 약을 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심방세동이 일단은 심한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심한 경우에는 심장이 너무 지나치게 빨리 뛰니까 리듬에 맞춰가지고 쫙쫙 뽑아내줘야 제대로 순환이 되는데 너무 불규칙하게 뛰니까 과도하게 일을 많이 하게 되고 그게 쌓이면 심장에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이게 이런 식으로 리듬을 잘 못 맞추고 빨리 뛰다 보면요. 이 안에서 피가 제대로 나가지를 못하고 이 안에서 맴도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피가 순환을 못하고 맴돌게 되면 뭐가 생기죠? 혈전이 생기죠. 그래서 그 혈전이 생긴 게 어딘가 다른 데를 가서 막아버려서 여기서 폐에 있는 혈관을 막는다든지 아니면 뇌에 가서 뇌에 있는 혈관을 막는다든지 아니면 다리에 내려가가지고 하지정맥에 가서 막는다든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약을 써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심장에 심방세동과 같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걸로 어떤 혈전이 생기는 걸 막아야 될 때 제일 많이 쓰는 약이 와파린이죠. 그래서 연결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장 판막 질환이 있어요. 심장 판막 질환도 이게 애매한 게 정말 이 부분을 잘 모르겠거든요. 공부하다 보면 이 부분이 진짜 어려워요. 그런데 어려워가지고 책을 딱 펴가지고 보면 특히 이제 심장 판막이나 이런 게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머리가 정말 안 그래도 머리 아파 죽겠는데 더 짜증이 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이제 심장 판막 질환이에요. 그런데 공부를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고 안 하면 더 어렵고요. 공부를 그래도 맘먹고 하시다 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은. 일단은 심장 판막 질환은 두 가지 방향을 생각하셔야 돼요. 태어날 때부터 심장 판막에 이상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심장 판막이라는 거는요. 예를 들어서 심방하고 심실 사이에 판막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심실에서 피를 쫙 뿜어낼 때 또 나가는 피가 역류돼서 들어오면 안 되니까 여기에도 판막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판막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아까는 너무 빨리 뛰어서 문제지만 판막에 문제가 있으면 판막이 예를 들어서 너무 닫혀 있다. 너무 좁아져 있다. 역류하겠죠. 역류해서 문제가 생길 거고요. 역류를 하니까 더 열심히 뿜어내려고 애를 써서 이게 축적이 되면 부담이 되니까 결국은 심부전이 생길 거예요. 또 하나 어떤 문제가 있을 거냐면 이게 너무 열려지는 그런 경우에도 너무 열려 있으면 그것 자체가 이제 펌프질 하는데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인해서 축적이 되면 문제가 생기는데 선천적으로 심장 판막에 문제가 있는 그런 경우에는 수술을 하면 됩니다. 근데 반대로 심장 기능 부전이 계속해서 오래 진행이 되는 그런 경우에 이제 그 리모델링이라는 말을 쓰는데 심장이 근육이 막 두터워지고 지나치게 일을 많이 하게 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심장 판막에 모양의 이상이 생기거나 늘어지거나 해가지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심장 판막의 질환 때문에 심부전이 생길 수도 있지만 거꾸로 심부전 때문에 없던 심장 판막 질환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게 재밌는 거는 심장 판막 관련해 가지고 아마도 제일 문제가 되는 심장 판막은 두 가지인데
오른쪽 왼쪽 중에서 왼쪽에 있는 좌심방, 좌심실 쪽에 있는 판막이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좌심실에서 쭉 뿜어져 나가는데 대동맥으로 나가거든요. 그 대동맥으로 나가는데 막아주는 판을 우리가 대동맥 판막이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문제가 생기거나 또는 이게 이제 이쪽에서 봤을 때는 이쪽이 왼쪽이죠. 지금 보셨을 때는 이게 오른쪽 같지만 앞에서 보셨을 때는 이게 지금 왼쪽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좌심방하고 좌심실 사이에 판막이 있거든요. 이 판막을 뭐라고 그러냐면 승모판이라고 그러고, 승모판을 우리가 쓸 때는 뭐라고 쓰냐면 영어로 쓸 때는 마이트럴 밸브라고 그러거든요. 여기는 마이트럴 밸브고 오른쪽에는 우심방하고 우심실 사이에도 여기에도 그 판막인데 이건 우리가 삼천판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트리큐스피드 밸브라고 그러는데 모양이 이렇게 판막이 봤을 때 끝에 세 개 뾰족한 게 있다고 해서 삼천판이에요. 근데 왜 이걸 잠깐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냐면 문제가 되는 판막은 어떤 판막이냐면 즉 심장 판막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게 심부전이라든지 심각한 문제 일으킨다. 우리가 그 얘기할 때는 주로 이 마이트럴 밸브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동맥 판막 요 두 개가 문제예요. 이 마이트럴은 이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승모거든요. 승모가 뭐냐? 승리와의 모자예요. 왜 승리와의 모자냐? 카톨릭 대주교의 모자가 비슷하게 생겼다 해서 승모입니다. 그러니까 모자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거하고 모양이 비슷하다 해서 이름 붙인 게 마이트럴 밸브예요. 그래서 이 마이트럴 밸브 여기에 문제가 생기거나 해가지고 이제 심장 판막 질환으로 인해서 심장 기능 부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왜 말씀을 드렸냐면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한번 딱 해가지고 정리를 하고 마이트럴 밸브는 이거는 좌심방하고 심실 사이다. 그다음에 트리큐스피드 밸브 삼천판은 우심방하고 우심실 사이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놓고 나면 관련되는 어떤 내용을 공부할 때 굉장히 편한데 이걸 안 외워놓고 공부를 하면요 이것 때문에 공부하다 계속 헷갈려요. 그래서 정리를 꼭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림에서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갈 거는 심방세동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심방세동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는 심장 박동의 효율이 떨어지는 건데 이런 원인으로 인해 가지고 생기게 되는 심장 기능 부전이 전체 한 4분의 1 정도가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심장 판막 질환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10명에 하나꼴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거죠. 다만 이제 심장 판막 질환이 있는 그런 경우에는 약도 써야 되겠지만 심장 판막 자체를 수술해 주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라는 게 좀 다른 거겠죠. 다른 심부전하고는 다릅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슬라이드에 보시면은 심부전을 유발하는 주요 질환이 또 두 가지가 추가가 되어 있는데 우선 이제 심장 근육이 손상됐을 때 문제가 있는데요. 심장 근육이 왜 손상이 되느냐? 근육이 손상되면 심장 기능 부전이 생기겠죠. 뭐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유전적으로 병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또는 술이 독이에요. 그래서 알코올을 계속해서 너무 많이 먹으면 이게 수십 년에 걸쳐 가지고 부담이 됐을 때 심장 기능 부전 원인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바이러스나 세균 감염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죠. 그 다음에 뭐 기타 질환들이 나와 있는데 기타 질환들은 뭐 갑상선이나 빈혈이나 신장, 특히 이제 신장하고 심장은 두 개가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까 이해가 되실 텐데 갑상선 질환이나 빈혈의 문제도 마찬가지로 빈혈이 있으면은 산소가 많이 필요하니까 계속 펌프질을 더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축적이 되면 심부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걸 짚고 넘어가는 이유는 물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질환이 문제냐 하는 걸 밝혀내는 건 병원에서 할 수밖에 없죠. 약국에서 이걸 찾아내긴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병원에서 면밀하게 검토해가지고 어떤 기저 질환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걸 약을 또 처방을 하고 약으로 안 되는 경우는 수술적인 어떤 요법을 취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기저 질환들이 결국은 제대로 치료가 되지 않았거나 환자가 열심히 약을 먹지 않았거나 해서 이게 축적이 돼서 나중에 문제를 발생시키는 게 심부전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이해가 잘 되시겠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거를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그림이 거기 나와 있는데 이제 원형의 맨 밑에 위험 인자라는 거는 심장 질환의 위험 인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거기에는 뭐 고혈압도 있을 거고 고지혈증도 있을 거고 또 뭐 스트레스나 비만이나 운동 부족이나 또는 뭐 나이가 계속해서 들면서 노화가 되거나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거기에 하나 추가한다면 흡연
이런 이제 위험 인자들이 계속해서 쌓여가지고 계속해서 산화적인 또 기계적인 스트레스를 가하게 되면 이로 인해 가지고 이제 문제가 조직에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서 기능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면 최종적으로는 결국 이제 심장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조직을 손상시키게 되고 특히 거기 보시는 것처럼 그 pathological remodeling 그러니까 심장이요 병적으로 리모델링 되는 경우가 있고 생리적으로 피지올로지컬하게 리모델링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운동을 열심히 한다. 또는 뭐 저는 할 수 없지만 이제 뭐 여자분이 임신을 했다. 그러면 임신했으니까는 산소가 더 많이 필요할 거고 운동을 열심히 하니까 산소가 많이 필요할 거고